자, 안녕하십니까. 외식 1, 2 빨리. 잠시만요. 자, 잘 지냈습니까? 이제, 위드 코로나로 이제 같이 가는 걸로 해서 7주차부터 같이 이제 면대면 수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날짜로 보면 네. 죄송해요. 날짜가 너무 15일부터 여러분들과 같이 수업을 할 계획입니다. 아시겠죠? 어, 자, 지금 실습은 이제 같이 수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이제 이론 수업까지 17일부터 하니까, 15일부터 7주차부터 하니까 그 다음 주에 바로 시험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그때 여러분들이 출석할 때 여러분들의 이력서, 자기소개서, 꼭 시간적인 여유가 굉장히 많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챙겨 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같이 분석도 하고 좀 롤플레이 형태로 한번 그걸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뭘 한다?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한 학기 동안 총정리 형태로 한번 압축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이제 행위를 하고 액션을 취하고 액션 플랜을 만드는 법, 그리고 수행을 하고 수행하고 나면 반드시 점검을 하라. 자기가 원하는 일은 다른 사람들한테 위임을 하라. 자, 위임을 했는데 점검만은 절대 위임하면 안 된다. 아시겠죠? 그 결과에 대해서 모든 책임은 이제 책임자인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 자,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런데 이러한 피드백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자, 피드백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다음, 자, 피드백 같은 경우에는, 자, 사람은 실수를 누구나 합니다. 그로 인해서 잘못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결정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자, 그러한 잘못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또 한다는 거. 또 그 다음에 시츄에이션. 상황은 언제나 변하고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 상황이 변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한다? 상황이 변함으로 인해서 그 변화되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한다? 또 다른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쇼업 직접 봐라. 그러니까 리포트만 보고 듣지 말고 어떻게 한다? 가서 직접 봐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CEO들 같은 경우 그냥 이론상으로 보고를 받을 때 진짜 문제가 있다면은 그 위에 최고 헤드 상사한테까지 가는 퍼센테이지가 몇 프로 100가지가 있다면은 한 3가지 정도, 나머지들은 어떻게 된다? 중간에서 묻혀버린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3% 정도밖에까지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문제점들이 이해가 되시죠? 자, 우리가 또 사회 현상으로 막 나타나는 문제점들 있잖아요. 그런 문제점들도 진짜 보면 몇 프로, 5% 내지 3% 이내다. 좀 그런 상황을 알고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는 힘들을 많이 키워야 된다. 그런 유추할 수 있는 힘들은 무엇에서 나오느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워온 각종 수학부터 국사, 역사, 그 다음에 세계사, 문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거예요. 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다? 리서치. 그러니까 자,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이 뭐예요? 통계. 이야기가 나오죠. 어디에서? 각종 뉴스나 신문 매체에서 통계에 의하면 이렇게 나온다. 그런데 이러한 통계 자체도 조금은 편차가 있다는 거, 뭐다 차이가 있다는 거, 100% 믿을 수는 없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 조사 방법이나 그 질문 요지에 대해서 잘 간파를 해야 된다.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학생들에게 여러분들이 알 때 이 나라의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지금 현재 각종 통계 같은 경우 한 번씩 다 하실 거예요. 뭐 설문조사 기관입니다 하면서 전화가 오잖아요. 그러면서 설문조사를 하면서 어떻게 한다? 물론 제대로 되지 않은 정답 같은 경우에는 버려버려야 되지만은 그 정답에 대해서 옳은 건데도 선택을 안 하는 거야. 그쪽에서 누락을 시켜버린 거. 그럼 어떻게 돼요? 통계 자체가 빗나가 버리겠죠. 그래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이제 뭐 정치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정책이나 이런 거에서 오판할 수가 있다는 거.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된다? 마케팅 측면에서 잘못된 조사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들여서 제품을 생산했는데 실질적으로 부합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굉장한 리스크를 안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계의 각종 첨단 기술 같은 경우 핸드폰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뭐 아이패드라든지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전자기기,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화장품이라든지 음료수라든지 아니면 음식 같은 경우도 테스팅으로 한국에서 해서 뭐가 난다? 대박이 나면 한국에서 문제점들이 있으면 제품에 그걸 수정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뭐가 된다? 마케팅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잘 팔릴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는 거 아시겠죠? 이건 이제 테스팅 매장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표본이 우수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첨단 나무 한국 사람들은 못 견디게 막 바로 차량이든 아니면 이런 것들을 구매를 해요. 차량, 컴퓨터, 핸드폰, 뭐 신형 이런 것들. 근데 이걸 가지고 뭐 한다? 막 평가 달고 막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부분이 좋고 이런 부분은 안 좋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개발자들은 그걸 가지고 또 뭘 해요? 다른 나라 출시들 하기 전에 이제 각종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아시겠죠? 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가 우리가 일을 해놨다. 외식 업체에서도 뭐 음식을 개발하다, 런칭을 하다, 아니면 각종 지시를 해서 마케팅을 실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 수정 보완을 해야 된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리포트만 보지 말고 직접 우리가 만든 음식이니까 직접 맛도 보고 비주얼도 보고 고객의 반응, 고객이 어떻게 앉아서 먹는 표정, 먹고 나서 맛없다는 느낌이라든지 맵다는 느낌이라든지 처음 제품이 나왔을 때 좀 황당한 반응이 있다면 문제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음식을 다 먹고 나서 얼만큼들이 남았을까 이걸 살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진짜 맛있다면 어때요? 하나도 없이 다 먹었겠지만 많이 남아있다. 그러면 그 음식에 대한 퀄리티나 이런 뭐가 있다? 문제점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겠죠. 자, 이미 내린 의사결정에 팔로 점검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된 그 액션에 대한 또 다른 뭐다? 팩트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실 수집을 못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된다?
제대로 된 결정을 못 내린다는 거예요. 또 다른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행동을 계속하게 된다는 거. 우리가 보면 뭐 나쁜 습관 아니면 나쁜 행동들이 계속해서 습관처럼 막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한번 잘못한 거 가지고 계속해서 그 잘못이 나오는 거. 자, 이런 부분에서 뭐가 있다? 문제가 있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이 철저한 점검과 반성이 없으면 똑같은 패턴의 문제점들을 야기할 수가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쓸모없는 결정. 자, 그러면 시간 낭비도 될 수가 있고 다른 자원이 낭비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시간과 자본이 필요하고 사람이 들어가는데 그럼 그 사람도 뭐예요? 일종의 누가 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 그 사람에 대한 시간 이런 것도 들어간다는 거. 자, 그런 데 대한 잘못을 계속할 수가 있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그 일을 잘 수행한 사람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지 못하게 된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추후에는 그 일을 내가 아주 잘했는데 그 일을 잘했는데 긍정적인 피드백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뭐 잘하나 못하나 뭐 별 상관없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될까요? 일을 더 적극적으로 안 하겠죠, 그죠? 자, 아주 맛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어떻게 된다? 긍정적으로 피드백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더욱더 열심히 하겠죠. 어디에서 뭐 초대받아간 자리라든지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추후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놓고 하더라도 아이들 같은 경우도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피드백인데 그 피드백이 긍정적인 피드백이 있고 수정적인 피드백이 있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피드백이 있어요. 그런데 사용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다? 부정적인 피드백. 그 부정적인 피드백인데도 굉장히 사람을 사실에 비추지 않고 감정을 가지고 건드리는 피드백을 하면 안 된다는 거. 어이구 못생긴 게 저것도 못하나 못생긴 게 이것도 못 만드나 이런 식으로 피드백이 돼버리면 뭐다 못생긴 기준이 어떤 거예요? 정확한 기준이 없잖아요. 사람에 따라 다 틀리잖아요. 자, 맛이 없다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계책이 나오는 부분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자, 염도계를 가지고 1.1이기 때문에 너무 좀 짧다. 요즘 같은 경우 0.7에서 9 사이에 염도를 가져야만이 건강에도 좋고 사람 입맛에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할 때 어떻게 부정적인 건 사용하지 말고 수정적인 열심히 했네. 자, 그런데 이 국에 대해서 전부 다 밸런스는 다 맞는 것 같은데 고기 양이라든지 만약 미역국이라면 고기 양이라든지 미역이라든지 물량이라든지 맞는 것 같은데 고기 조금 이제 앞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짠 느낌이 염도계로 한번 측정을 해보니까 1.1 정도가 나오니까 평균보다 우리가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많이 높은 것 같다. 그것만 수정하면 완벽할 것 같아. 라는 식으로 수정적인 피드백을 주면 좋겠죠. 아예 퍼펙트하다. 아예 그 미역이 아주 우수하고 고기도 아주 미리 잘 볶아서 미역도 잘 불려가지고 만든 음식이다. 그랬을 때 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음식들 그럴 경우에는 오 대단해. 누가 만든 음식은 미역국은 진짜 최고야.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 식으로 피드백을 하면서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자, 여러분들 일반 병원 잘 아실 거예요. 일반 병원이 아니라 특별한 병원, 차병원이라고. 거기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 차병원은 뭐가 유명하다? 여성 이제 차씨 이제 원장님이 뭘 했냐면은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산부인과를 과거에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됐다? 뭐 각종 환자들이 많이 오겠죠. 근데 산부인과 보다 보니까 어떻다? 출산을 아주 많이 바뀌었죠. 과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는 출산을 하고 나면 뭘 하냐면은 이 병원에서 식사를 제공하잖아요. 식사를 제공하는데 어디에 정성을 쏟았다? 미역국에 어마어마한 정성을 쏟은 거예요. 제일 좋은 미역을 가지고 미역국을 아주 맛있게. 자, 산모가 출산을 하고 나서 또 모유 수유도 해야 되고 또 몸도 추스려야 되는데 아, 미역의 효능, 미역국의 효능 아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 있는 뭐 사모님하고 어머님하고 다 달라붙어 가지고 미역국을 진짜 정성스럽게 처음에는 병원이 큰 게 아니에요. 작았겠죠. 그런데 이게 소문이 난 게요. 미역국이 너무너무 맛있다고. 그래서 여성분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야, 이렇게 산모들을 위해서 미역국 하나라도 정성스럽게 관리하는데 다른 분야야 아파서 가는 여성분들 뭐 좀 많잖아요. 여성 뭐 병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각종. 자, 그런 병들을 얼마나 잘 케어하겠느냐 이해가 되시죠? 뭐 들리는 소문에는 그 미역국을 또 먹고 싶어서 출산을 하러 가는 우리나라도 출산율이 낮은데 자 그만큼 좌우할 정도로 어, 퀄리티가 좋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 거. 자 어떤 집들은 이제 좀 그런 거 많잖아요. 이제 뭐 보면 이 집은 뭐 하는 집이냐면은 양꼬치 집이에요. 양꼬치 집. 자, 그러면 이제 꼬지가 물론 뭐 밥도 있겠지만은 일부 스키다시가 나와요. 땅콩, 뭐 그다음에 무침, 그다음에 이제 뭐 전 이런 기타 등도 나오는데 오히려 주 메뉴보다 여기는 오히려 더 유명한 게 땅콩이 더 맛있다. 이런 식으로 막 소문이 나는 거 그런 것들 좀 많잖아요. 자, 아무튼 뭐 주보다 이제 부가 더 이제 우위를 점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이제 좀 긍정적인 피드백으로 잘하는 것들은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좀 잘 안 되는 것들은 좀 더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자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된다? 자 문제는 이를 바르게 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바른 방법을 선택하느냐. 자 일의 결과를 뭐 내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른 방법, 진행 과정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 바른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정치권에서 나오는 방법들 보면 굉장히 잘못된 방법으로 인해서 지금 많이 불거지고 있죠, 그죠? 뭐 화춘대유, 뭐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거. 자, 뭐 한 5년 근무는 7년 근무했다 했는데 대리로서 예. 이거 얼마 받아요? 뭐 50억. 또 그다음에 뭐 한 번도 강의를 한 적이 없는데 강의료가 1년에 뭐 5,600만 원. 조모구 뭐 자 이렇게 되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은 뭐예요? 바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 진행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 자 그리고 어떻게 모든 자원과 노력들을 집중시켜서 이 액션 플랜을 완성해야 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오로지 결과만을 위해서 막 달려가는데 그 결과보다도 바른 선택,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들이 참 중요하다는 거,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을 자, 여러분들도 문제 해결 과정에 접목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살아갈 세상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끌어온 지금의 정치인들과 저도 마찬가지 포함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거 인정을 하고 여러분들의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또 내는 정책과 방향에 대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선택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학교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중심이 누가 돼야 되느냐? 근데 학교 중심, 해가 학교의 이윤, 학교의 이런 부분이 아니라 학생들을 위한 미래, 학생들한테 과연 도움이 되는지 그 부분이 조금 시간이 더 길어지더라도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교육부 정책도 좀 아닌 것 같고, 왜냐면 완전히 그 민족사관고 같은 경우 그러한 부분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평준화만 해서 좋은 게 아니거든요.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어떻게 바르게 가야 되느냐. 자,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잘못된 방향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좀 안타깝기도 하고. 자, 이때까지 했던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본다면은, 자, 1번은 뭐다? 자, 1번은 팩트. 팩트는 뭐다? 오로지 바르게 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 사실에 근거해서 해야 된다는 거. 거기에다 감정을 넣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 이해가 되시죠? 자, 이걸 가지고 사실만 수집을 해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그걸 가지고 올바른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 의사의 결정은 무엇을 기준으로 한다? 법에 대한 기준, 또 그 다음에 회사 정책에 대한 기준, 그 다음에 학교 같은 경우 학생을 진정으로 위하는 건지, 자, 나라 같은 경우에는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것이 맞는지. 근데 지금 현재 법이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라 정치권을 위한 법, 있는 자를 위한 법,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안 된다는 거. 자, 있는 자 얘기를 하더라도 노동자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진짜 문제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막말로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민주노총.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망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오히려 더 후퇴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더 성장할 수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 과감하게 끊을 수 있는 고리들은 끊고 다시 새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 자, 그런 부분들. 그런 의사결정, 제대로 된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자꾸자꾸 훈련을 하도록 하십시오. 자, 진짜 문제가 있다면 법도 다시 또 바꿔야 돼요. 근데 한번 만들어진 법을 또 잘못된 법을 또 만들려고 하면 또 힘이 들죠. 그래서 과거에는 어떤 거예요? 기존 법만 놔두고 뭘 가지고 진짜 가슴에 손을 얹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는 양심에 맞추어서 비추어서 정치를 했죠. 그죠? 자,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래도 지금이 좋은 시대죠. 더 좋은 시대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더 성장하고 더 적정한 이윤, 많은 이익을 내라는 게 아니에요. 적정한 이윤을 가지고, 자, 그렇게 됨으로써 어떻게 된다? 일하는 사람도 보람을 느끼고 사회적으로도 기여를 하고, 자, 잘못해버리면 그게 많은 이윤만을 추구하면 어떻게 돼요?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악덕 기업이 돼버리겠죠.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처음은 이제 이익을 보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한다? 바른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행동을 취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렇게 행동을 취하고 나면 또 다른 뭐가 나온다?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팔로 점검을 하고 어떻게 한다? 그걸 가지고 또다시 사실 수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다시 문제점을 발견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테이크 액션, 행동으로 보이는 자, 이러한 순환이 일어나는 것. 여러분들이 뭐 과거에 배웠겠지만은 정반합 이런 원리 형태로 계속적으로 좀 간다는 것. 뭐 마성 형태로 이제 성장하는 자 그러한 기업도 그런 식으로 성장 발전한다는 것. 자 그렇게 아시고 자 오늘 1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